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지가 좀 늦었는데, 바로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스코어를 잠깐 봤거든요. 어, 경기를 직접 본 건 아닌데, PK를 놓쳤더라고. 그래서 1대1 상황. 그리고 라이온은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까지 봤는데, 어, 좀 당연히 기대를 좀 안 했거든요. PK를 놓쳤기 때문에. 근데, 어, 오늘 확인해 보니까 브라가가 극장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배당도 잘 잡았고, 왜냐면 어제 4경기 중에 나머지 2경기는 무승부를 받고, 물론 무승부 갔던 건 승패로 다 갈렸기 때문에 뭐 아예 그 예상을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라요와 브라가는 홈이니까 이제 승을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잘 잡았다. 저는 분석하면서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배당도 괜찮고 홈 경기에 2경기만 묶었는데도 저 정도의 이제 배당과 이제 적중을 하면은 이게 가장 깔끔하긴 해요. 배당도 뭐 적당하고 너무 적지도,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당과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말 전에 뭐 연패도 끊고 괜찮은데, 이제 해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은 아마 일정 때문에 저녁에 와서 좀 짧게 할 거예요. 근데 분석은 제가 아마 미리 해놓을 것 같고, 혹시라도 오전에 하게 된다면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올 것 같진 않고, 좀 이른 시간, 오전에 오든 아니면 조금 늦은 저녁에 오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마 뭐 분석은 좀 빨리 할 수 있어도 조합은 항상 이제 뭐 저녁쯤에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뭐 중간중간 연패도 끊고 뭐 연승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초반보다는 흐름이 나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꼴찌 피사, 어, 그 바로 몇 계단 위에 있는 레체하고의 경기인데, 자, 일단은 뭐 둘 다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아니죠. 물론 피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꼴찌인데, 사실 잔여 경기가 4경기입니다. 38경기니까. 근데 다 이기면 30점이라 크레모네보다는 2점이 앞서요. 근데 전승을 해야 되고 크레모네 전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 탈출이 좀 힘들다. 그리고 이 레체 같은 경우도 29점이라 크레모네보다 1점 앞서거든요. 오히려 지금 칼리알리는 36점이라 이제 강등당할 확률이 좀 적어진 편이고, 피사 엘라스는 강등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8점, 19점이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인데 이게 크레모네가 될지 레체가 될지, 이 두 팀 중에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레체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득실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둘이. 그래서 오늘 레체 경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레체 입장에서는 남은 이제 일정을 보면 유벤투스전도 있고 뭐 사스올로 원정에 있기 때문에 뭐 마냥 대진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봤자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워낙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 모든 팀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사 같은 경우는 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지만 최근에 뭐 5연패, 그중 4경기가 무득점입니다. 뭐 예전에 피사 생각하시면 뭐 원정에서 무도 많고 뭐 어쩔 때는 뭐 강팀 상대로 비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승리 최근에 있긴 합니다. 칼리알리전. 근데 그게 올해 첫 승이자 마지막이었고, 어, 최근에 득점력도 너무 안 좋다 보니 피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레체를 갈 거냐? 물론 레체도 강등권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레체도 뭐 피사보다는 승이 많지만 얘네 올해 딱 3번 이겼거든요. 우디네세, 칼리알리, 크레모네. 홈 2번, 원정 1번. 그리고 뭐 강팀 상대로 로마, 나폴리, 그리고 예전에 인테르, AC 밀란 상대로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뭐 유벤하고 비기기도 했고, 어찌 보면 확률은 레체가 이길 확률이 더 크죠. 근데 레체도 최근 원정 1무 4패. 특히 원정에서 2득점 그 칼리알리전 말고는 득점력이 다 저조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피사가 뭐 최근에 못한다 하고는 하지만 피사도 뭐 홈에서는 AC 밀란 한 골차, 뭐 아타라고 비겼고, 그리고 최근에 제노아 상대로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레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레체가 프렌을 받으면 상당히 좋지만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찍을 거 아니면 패스하는 게 좋다. 지금 5연패거든요, 피사가. 근데 레체도 뭐 피사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왜냐면 실점 부분에서만 앞서지 득점만 놓고 보면 피사가 2골 더 많고, 그리고 레체도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홈의 득점력이 한 자릿수인 피사 상대로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피사가 공격에 부상도 있더라고요. 미드필더도. 레체는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지 완전 결정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전 무승부가 맞다. 오늘 공개는 한 경기만 합니다.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또는 패스하고, 자 리즈 번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PL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강등권 싸움이 좀 치열하죠. 자 울버햄튼 강등 확정, 그리고 번니가 4경기 남았는데 다 이겨도 토트넘, 그 위로는 웨스트햄보다 승점이 낮기 때문에 강등 확정. 그럼 남은 한 자리 갖고 토트넘, 웨스트햄, 이제 뭐 노팅엄 이런 싸움인데 리즈가 그 중에 가장 위에 있긴 합니다. 토트넘하고 6점 차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일이 4연패하고 토트넘이나 웨스트햄이 뭐 치고 올라오면 모르는데 그래도 유리한 입장이고. 자 그러면 이제 번니가 과연 찬물을 끼얹을 거냐. 근데 원정입니다.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EPL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꼴찌 울버햄튼보다 6골이 더 많기 때문에 68실점. 그리고 리즈한테는 득실도 다 밀려서 결국 홈이든 원정이든 원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번니는. 그리고 리즈는 그래도 홈 성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7승 5무 5패. 그래서 뭐 오카포나 몇몇 이제 뭐 수비나 미드필더 부상들이 뭐 한두 명씩 있긴 한데 뭐 결장 부분은 저는 번니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결장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리즈가. 칼버트 루인, 은메차, 뭐 얘네들은 다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결국 뭐 상성에서도 홈에서 가장 최근에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고, 그리고 딱 하나 걸리는 거 이제 FA컵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졌다는 점. 근데 그 경기 지기 전까지는 7경기 무패기도 했고 뭐 졌던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 올해 들어서 진짜 강팀들 제외하면은 약팀한테는 거의 안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이제 무승부도 많았고. 근데 번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홈에서 뭐 맨시티 한 골만 내주긴 했지만 그전 노팅엄 4실점, 풀럼 3실점, 에버튼 2실점, 그리고 뭐 물론 리버풀이라든가 예전에 본머스 뭐 잘했을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9경기 연속인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리즈 쪽 봐야 된다. 왜냐면 리즈도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즈 승을 보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배당. 뭐 물론 당연히 번니가 워낙 못해서 리즈가 유리한 건 맞는데, 아니 같은 하위권 쪽에 있는 팀들끼리인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이러다 뭐 비길 수도 있어요. 리즈가 패배가 이제 많지 않을 뿐이지 승이 매우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 올버햄튼도 3대0 잡고 본머스, 뭐 맨유 원정까지 잡긴 했는데 냉정하게 배당만 보면은 메리트가 있진 않다. 근데 어쨌든 뭐 결정을 해야 되죠. 경기 수도 많이 없고 다른 더 좋은 경기가 있다면 제외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두 경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 리즈 승이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득점도 많이 했고 그리고 번니가 이제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요건 그래도 리즈 승. 더 나아가서는 마엔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팅엄, 브라이튼, 풀럼, 에버튼. 그래서 비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승에 지금 마엔까지 배당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 배당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승과 마엔을 한번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다. 자, 마지막 경기 지론하고 마요르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5월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경기는 어제 경기였죠. 4월 30. 그래서 사실상 5월 1일 적중으로 출발하지만 실제적인 5월의 경기는 첫 경기는 오늘이기 때문에 5월 출발이 좋을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로나 마요르카 마지막 경기인데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보다 순위가 살짝 앞서긴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진짜 치열합니다. 5경기 남았거든요. 꼴찌 오비에도도 가능성이 있다. 28점. 지금 17위 마요르카가 이제 35점이라 7점 차라 좀 빡세긴 한데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지로나 마요르카는 불과 한 경기 차이. 여기 오비에도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 위에 레반테 33점, 세비야 34점, 마요르카 35점, 알라베스 36점. 뭐 계단식이에요 이거. 다 1점씩. 그리고 지로나 38점, 엘체 38점, 에스파뇰, 발렌시아, 라요 39점. 어찌 보면 발렌시아까지도 위협이 됩니다. 지금 얘네도 지금 5경기에서 막 뭐 한 번 이기고 다 지고 이러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등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라리가 하필 또 하위권 두 팀이 만났다 보니 더 치열하다. 지로나 마요르카 일단 득실은 마요르카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근데 이 지로나가 원정보다 홈의 승리가 더 많고 승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승점도 조금 앞서 있고. 근데 마요르카 아시잖아요. 홈에서 엄청 잘하죠. 7위나 하고 있습니다. 홈 성적이. 근데 원정이 꼴찌예요. 오비에도 엘체보다도 승점이 낮습니다. 6점으로. 뭐 득실도 거의 공동 꼴등 같은데 너무 안 좋습니다. 1승 3무 12패. 그래서 마요르카는 홈에서 엄청 잘하는데 원정은 불안하다. 그리고 지로나도 보면은 수비 경고 누적, 뭐 공격에 부상도 있긴 하지만 마요르카도 공격 부상, 뭐 수비 쪽 부상도 있고. 근데 이제 무리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마요르카는 혼자 21골 넣고 있어서 어쨌든 지로나가 홈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최근 4연승도 하고 상승도 좋고 지난번 발렌시아전 지면서 연패 중이긴 하지만 레알 원정도 비기고 또 그전에는 비아레알 빌바오 상대로 무실점. 그러니까 패배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근데 원정 성적이 원정 안 좋다 보니 이제 무가 좀 있고 중간중간 패배가 섞여 있어서 그런데 확실히 홈에서는 원정보다 좋다고 보여지고 베티스전도 2골 넣었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은 좀 꾸준합니다. 지로나가. 그리고 마요르카는 지난 알라베스전도 역전패를 당했고 최근 홈에서는 발렌, 라이오, 뭐 레알도 잡고 뭐 3승 1무로 뭐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죠. 근데 원정은 아시다시피 꼴찌인 이유가 있습니다.
득점도 저조해. 그리고 지난번엔 또 역전패까지 당해. 그래서 홈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배당이 상당히 좀 괜찮긴 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마요르카가 결국 최근에 패했으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오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버 느낌 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오버 배당이 정배기 때문에 배당이 낮고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이나 득점을 많이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마요르카 오버가 많은 이유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홈 경기들이 오버였고 원정에서 뭐 못할 때 뭐 상대방이 득점을 많이 해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로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지로나 승무 봅니다. 지로나의 3연패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연패 중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어제보다 안 좋다. 어제는 4경기라서 경기 수도 하나 더 많고 제가 이제 라요나 브라가는 승무 보지만 승을 갈 만한 경기였거든요. 홈이기 때문에. 여기는 리즈는 홈승을 보지만 배당이 별로고 지로나도 승을 보지만 마요르카가 선제골이나 넣게 된다면 또 비길 수도 있고 어쨌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사레체는 확실히 진짜 무 아니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경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제가 분석을 안 하고 오면은 오전에 보면서 할 확률이 크고 분석을 하고 온다 그러면 저녁쯤 늦은 오후에 와서 짧게 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내일 상황 보면서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면 아예 일정이 끝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늦은 오후 와서 짧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5월 첫째 주입니다. 전 내일 주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오늘도 오늘인데 오늘은 경기가 몇 경기 없어서 정 애매하다 싶으면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거죠. 굳이 막 이제 우리다가 이제 중독이잖아요. 안 가면 불안하고 틀리더라도 가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뭐 2경기만 있어도 1경기만 있어도 막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살짝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이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반반이에요.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한 이후에 내일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유튜브나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려드리고 전 내일 중요한 해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배당이 뭐 괜찮은 게 잡히면 방송에서 뭐 하나 정도는 공개할 수도 있다. 근데 오로지 생방에서만입니다. 그거는 분석이 끝난 후 분석 다시 보기 남기고 그거는 비공개로 돌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내일 라이브 오시면 됩니다. 그건 또 유튜브에도 안 올라가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